오늘 부품 다듬기 할 키트는 2025년 7월에 신규 부품 추가해서 발매한 1번 타미야의 1대72 스케일 F35C 라이트닝 2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조립을 해보면서 어디가 좋고 나쁜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부품 다듬기 이제 요거 방송 같은 경우는 네, 주요 부품 위주로 다듬고 목공이 풀로 가조립할 예정이고요. 부품 다듬으면서 중간중간에 장단점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오글거리는 총평을 내릴 예정이고 라이브 방송 끝나고 편집본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편집본이 올라간다면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편집본에서는 모든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점 다들 아시죠? 영상기를 짧게 편집해야 되니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의 품질 관련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라이브 본방 시간 엄수하시거나 멤버십 가입하시고 라이브 방송 재시청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키트인데 플라스틱 재질은 단단합니다. 부품 다듬기 적절한 정도의 단단함. 제가 좋아하는 그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패널 라이너 리벳. 아유, 샤프합니다. 아주 샤프해요. 아주 샤프합니다. 그리고 런너 게이트는 상당히 잘 정돈은 되어 있고 깔끔하게 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품에는 또 언더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타미야에서 참 이례적인 키트 발매인데 지금까지 이제 타미야가 발매한 F35 키트를 보면 그죠? 2022, 23, 24, 25, 4년 연속으로 이렇게 발매를 했습니다. 2022년 11월 1대48 F35A 키트를 시작으로 드디어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1대72 요거 F35C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는데 4년 연속으로 4872, 4872, 4872 48A형, 72A형, 48B형, 72B형, 48C형, 72C형. 네. 아주 6개를 연달아서 이렇게 발매를 했어요. 네. 이렇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쭈루루룩 제가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쭈루루룩 이렇게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발매했던 1대48 F35A가 임팩트가 정말 컸고 밋밋한 기체 키트인데 이거를 어떻게 재현을 했을까? 구입해서 살펴봤는데 진짜 외계인을 잡아서 만든 듯한 품질이었고, 그리고 B형. B형이 좀 더 복잡하긴 한데, 더 좋아질 수 있을까? A형만큼의 임팩트가 있을까? 그거는 저희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나왔던 1대48 F35B는 진짜 거의 뭐 역대급의 품질로 나왔습니다. 물론 가격도 역대급으로 비쌌고, 그리고 C형이 조금 임팩트가 낮긴 했지만 그래도 B형만큼의 그런 임팩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했죠. 네, 작년 11월에 나왔던 건데 그 작년 11월에 나온 키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요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쵸, 뽕 뽑아야죠. 네, 그래서 자, 끝내주는 품질로 다 결정판이에요. 3위 빼고 7위 48, F35 만들고 싶으시면 타미야 걸 먼저 구입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걸 구입해 보시면 내가 이걸 왜 구입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타미야 걸 계속 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품질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7위보다는 48이 훨씬 더 좋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작년 2024년 12월에 먼저 발매한 1대48 F35C 키트를 1대72 스케일로 스케일 다운한 키트입니다. 키트 박스가 많이 작아졌죠? 네,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부품 수를 엄청나게 줄입니다. 조금 줄인 게 아니라 눈에 띄게 진짜 엄청나게 줄였어요. 그리고 가격이 9,500엔에서 4,000엔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4,500엔 차이의 부품 수를 뺀 겁니다. 이 키트 하나 더가 더 빠진 거야. 1대 48에서. 네. 그리고 50% 이상 F35C 키트를 위한 신규 런너 부품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2024년 7월에 발매했던 1대 72 F35B와 비슷한 신규 부품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트는
이제 1대72 F35A 키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1대72 F35A 공용 런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1대72 F35C 신규 런너를 추가하고 또 교체를 한 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키트에서는 개수 런너는 없었어요. 개수 런너는 없었다. 네, 공용 런너 또는 신규 런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요거 뭐 가격이 좀 민감하긴 하죠. 아무리 키트 품질이 좋아도 너무 비싸면 네, 부담스러운데 어, 맨 먼저 발매했던 1대70 F35A 키트 가격보다 200엔이 인상된 네, 리테일 가격입니다. 네, 4,000엔. 국내는 13배니까 52,000원. 네, 그래서 맨 처음 발매했던 1대70 F35A 키트도 3,800엔이잖아요. 그것도 비싼데 더 비싸졌습니다. 더 비싸졌다. 안녕하세요. 메탈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저처럼 리뷰를 위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면 천천히 제작할 생각이라면 좀 더 기다리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아싸리 뭐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비용을 보태서 1대 72보다는 1대 48 F35C 키트를 구입 제작하는 게 만족도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 1대 72 F35C 키트는 이제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부품 수를 줄였기 때문에 그 1대 48 F35C 키트보다 선택 옵션과 부품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열어보면, 네, 네. 도서 색깔 가이드, 데칼, 재단이 안 되어 있는 마스킹 실 들어있고, 이 마스킹 실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또 1대70 F35A형 그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C형 인쇄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C형에 맞게 조금 줄였습니다. 1대48은 좀 더 내용이 더 있어요. 요것도 7E에 맞게 단가를 줄였다. 아니 뭐 이거 인정. 네. 자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로 살짝 막 다조립한 거고 이렇게 해서 부품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부품 어느 정도 제가 다듬어 보고 방송하기 전에 이제 목공립으로 가조립해서 프로포션까지 확인했고 물론 48 그거를 그대로 줄인 거라 뭐 실수는 안 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타미야 코도 다른 키트처럼 다 부품을 다듬은 다음에 다시 목공용 불로 가조립해서 프로포션 확인하고 다시 분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흑백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 박스 안에 넣기 위해서 판형은 48보다 작아진 상태예요. 48은 이거예요. 네, 확실히 판형이 작죠? 그리고 48보다 페이지 수가 적습니다. 네, 페이지 수가 훨씬 적어요. 네, 네, 요렇게 좀 작아진 설명서. 네, 그리고 앞부분에 타미야, 네, 도료, 정보. 네, 다른 메이커는 이제 표기를 안 하고 있는 거. 네, 예전부터 그러고 있죠. 타미야가 도료를 팔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명서 단계별 맨 처음부터 스텝 1 들어가기 전에 보면 요거 이 키트의 주요 이제 선택 옵션 중에 하나가 윙 폴딩이거든요. 네, 이렇게 펼친 상태로 할 거냐, 이렇게 접은 상태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설명서 스텝 크게 멀리서도 봐도 이게 부품 번호처럼 진짜 보이잖아요. 부품 번호는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이게 먼저 눈에 띄어야 돼요. 볼드로 굵게 이렇게 해놨잖아. 응? 이 안에 내용이, 자세 내용이, 음, 모르더라도, 금방 유추해 볼 수 있고, 주의, 펼친 상태로 갈 거면 스텝 2에서 스텝 5로 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로 가지 말고. 그죠?
네. 스텝 5로 가보면 그 다음 단계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설명서 정말 잘 만든 네, 메이커입니다. 타미야. 네. 누가 만들어도 이렇게 설계자의 의도대로 조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거 좀 본받아야 되죠. 그리고 설명서 단계별로 일어 영어 어떤 각국의 영어 한 4개 국어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주의할 부분들은 요렇게 또 추가로 일러스트레이션을 넣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미야 설명서를 보고 헷갈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요. 음,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숫자하고 그 알파벳 스펠링을 음, 아는 친구들도 이거하고 이 숫자 요거대로 그대로 따라서 러너에서 부품을 떼어내서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서가 잘 되어 있는 메이커 중에 하나입니다. 타미야 거는. 네. 이렇게 좀 해야 되죠. 네, 네, 어떤 메이커들은 재본도 안 하고 기존 키트와 동일한 판형, 예, 그의 성의 없이 설명서는 이제 부실하게 만드는데 타미야는 그렇지 않다. 네. 그 메이커 설명서는 버리고 싶어도 이거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자, 이렇게 예, 하면 되고 쭉 네, 설명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없고 헷갈리는 부분 없고 음, 이렇게 되고 설명서에 뭐가 없었죠? 도색tek깔 가이드. 네. 앵글 벗어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줌 아웃을 해볼까? 네, 이렇게 큽니다. 음. 게다가 칼라 인쇄. 아마 48은 더 크고 따로따로 또 몇 장 더 들어있어요. 48 제품은. 네, 근데 CD는 한 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서에 넣었다면 그죠? 요 크기의 설명서에 넣었다면 뭐 요 정도는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낡게 펼친 거는 조금 네, 조금 크기를 좀 줄여야 돼요. 상면도 하면도 같은 경우는. 네. 커서 싫어요? 응? 좋잖아. 응? 기본 데이터 네칼 가이드 붙어 있고 그 뒤로 마킹 A, B, C, D 뭐 쭉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잘 되어 있어요. 좀 본받아라. 네. 어떤 회사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발 좀 본받아라. 데칼은 이렇게 좀 밀봉되어 있고 데칼 보호를 위한 트레이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꺼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타미야의 에어로 데칼 품질은 보통인 수준이에요. 타미야의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데칼은 이제 카르토그라프 인쇄한 데칼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에어로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타미야가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타미야 데칼 품질이 들어가고 품질이 인쇄 제품이 들어가고 간혹가다 이제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르토그라프에서 인쇄한 데칼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에어로 키트는 그렇게 그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많지는 않은 편이고 요 음, 뭐야 이거 RAM 코팅 요 데칼은 후기형 타입이 들어 있어서 그나마 네. 데칼 그 용지를 좀 적게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런 계기판 전방 계기판도 지금 두 종류예요. 전원이 없는 거, 전원이 들어온 거. 그죠? 네, 시트벨트 데칼도 들어가고. 그리고 요게 그 조종사 피규어 헬멧 데칼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 되어 있는 건 어레스팅 후크. 그 검은색, 흰색 이렇게 줄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데칼로 붙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마킹 옵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장 데칼 두 종류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데칼 품질은 기본적으로 보통이고. 자, 그리고 꼬박꼬박 넣어주는 마스킹 실. 재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다른 키트는 재단이 되어 있나요? 네. 오토바이나 자동차 키트에 들어가는 타미야 그 마스킹 실은 재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에어로 키트에 들어가는 마스킹 실은 재단을 안 해주냐? 어? 다른 키트에는 기가 막히게 잘 재단된 마스킹 실을 넣어주면서 차라리 이걸 빼고 씨 가격을 100엔을 낮추든가. 어? 그리고 요 키트는 보이시죠? F-35C가 아니라 F-35A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려막기. 네. 요거 따로 인쇄하기 귀찮았나 봐. 씨. 어? 음. 따로 인쇄하기 귀찮았나 봐. 기존에 있는 거 A형 거, 네. 그대로 네, 넣어줬습니다. 뭐, 캐노피 프레임은 동형을 쓰는 거니까, 네. 음. 괜히 또 그거 또 따로 인쇄하면 또 돈 더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A형 발매하면서 C형에도 넣어주는 뭐 일석이조죠. 네. 이렇게 데카라고 마스킹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종석 바스터브입니다. A형하고 같이 쓰는 네. 음. 동체와의 조리성 좋고 나머지 부품들도 뭐 접착 가이드가 확실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단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러더 페달 요거 이제 분할을 안 했는데 그래도 민자는 또 아니에요 러더 페달이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에 뭔가 좀 몰드가 좀 새겨져 있죠. 발로 밟는 면에. 자, 그리고 7D인데도 불구하고 좌우 격벽 이런 것들도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품이 이제 좌우 격벽 부품인데 바로 이제 신규 부품이 요거예요. 그리고 왼쪽 이 측면 격벽은 A형하고 같이 쓰는 부품이고. 네. 음. 전부 안 빼놓고 제가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부품, C형 관련된 뭐 이렇게 7이지만 이렇게 좀 재현을 했다. 네, 그렇게 됐고 전방 계기판 요것도 공용 부품입니다. 그리고 앞서 데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방 계기판 데칼 두 종류가 들어가 있죠. 전원이 나가 있는 상태, 그다음에 전원이 들어오 있는 상태. 그리고 보통은 한 종류만 넣어주잖아요. 전방 계기판도 타미야는 두 종류나 넣어줬다. 네, 거기서 좀 차이가 좀 보이는 거죠. 7위인데도 불구하고. 네. 7위 같은 경우는 조종관 같은 경우 따로 분할 재현을 하는데 스로틀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다가 콘솔에다가 분할하지 않고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사출을 해버리잖아요. 다른 메이커들은. 근데 타미야는 1대 72도 스로틀까지 다 분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접착 가이드 설계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어, 안정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각도 삐뚤어지게 접착하는 게 힘들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목공 유플로 가조립했습니다. 1대 72에 들어있는 사출 자석, 뭐 F-35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뭐 비행기 키트 어, 비교를 하더라도 부품 수도 꽤 많고요. 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입니다, 이거. 부품 수가. 네. 그리고 키트 데칼에 시트 벨트 데칼도 들어있고. 그죠? 네. 이 정도면 훌륭해요. 어떤 메이커는 거의 뭐 공원 의자처럼 부품 한 개로 뽑아내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한 3개, 4개 정도로 재현을 하거든요. 사출 자석 부품을. 네. 근데 인젝션 키트에 들어있는 사출 자석이라고 봤을 때 상당히 훌륭하다. 물론 요새 또 3D 프린팅 사출 자석하고 비교해 보면 뭐 그쪽이 더 좋겠지만 네. 키트에 들어있는 사출 자석 부품치고는 아주 좋다. 네. 꼼꼼하게 도색해서 시트벨트 데칼 붙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타미야 뭐 부품 다듬기 라이브 할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냥 거저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응? 내가 뭐 이렇게 뭐 별로 한 건 없고 그냥 설계자의 의도대로 네, 틀리지 않게만 조립하면 되는 거라서. 요게 지금 스로틀인데 보통 스로틀의 접착 가이드는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죠? 에어로킷도 많이들 만들어 보셨잖아요. 타미야처럼 이렇게 크게 만든 메이커가 있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한 이유는 부품이 조그맣고 각도가 틀어지기 쉬우니까 접착 가이드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끼우라는 거예요. 제가 끼우든 초심자가 끼우든 진짜 어린애가 끼우든 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응? 응. 분기별로. 아, 그러면 뭐 진짜 좋겠지만, 네, 카미야가 또 에어로에만 또 음, 힘을 쏟는 메이커가 아니어서. 자, 그래서 목공예풀로 요렇게 살짝 끼워보겠습니다. 게다가 마무리로 여러분들 조립하실 때는 모수지 접착제 조금 흘려 넣으면 이거 분할 이렇게 접착 가이드가 크게 분할되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접착 가이드 설계를 잘 해놨고 게다가 이 조종관도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 조종관도 이런 식으로 콘솔하고 같이 몰드를 분할해가지고 이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그리고 각도가 꺾이지 않게 조종관을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진짜 본받아야 돼요. 이런 거를 보고 베껴야 돼요. 아이고, 요렇게. 우리들 이제 요 조종관의 스로틀 접착 가이드가 작아가지고 모형의 접착제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이거 각도 신경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접착면도 작아가지고 좀만 잘못 건드리면 틱 하고 날아가고 조심조심 그 동체 안쪽에 세팅할 때까지 조심하는데 타미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단차도 거의 없어. 음. 이렇게 아주 이쁘게 아주 쉽게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타미야께 조립성이 높다는 이유가 그냥 조립성만 높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디테일도 잡으면서 조립성을 높인 거라서 다른 메이커가 어떻게 따라올 수가 없어. 따라올 수가 없어, 진짜로. 다른 키트 뭐 만들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타미야 거 만들면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어. 이 설계에 참여하신 분을 한번 직접 얼굴을 뵙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 반대편 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그냥 끼우면 요렇게 들어갑니다. 다른 키트든 이렇게 제자리에 세팅이 힘들어요. 그냥 툭 떨어질 거야. 접착 가이드 설계가 그냥 일반적인 설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단가를 줄인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 요거 캐노피 내부 프레임이잖아요.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열린 상태 내부 프레임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닫고 싶다. 캐노피를 닫고 싶다. 그럼 이 부분을 자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윗급인 1대 48 스케일 F-35 A, B, C는 열린 상태, 닫힌 상태의 캐노피 내부 프레임이 각각 들어있어요. 7위는 요거 하나만 들어있지만 48 F-35 A, B, C 키트는 각각 들어있다고. 열린 상태하고 닫힌 상태 내부 프레임이. 그리고 게다가 캐노피 투명 부품도 1대 48은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대 72는 이렇게 한 세트만 들어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차이점. 스모크 틴트가 아닙니다. 아주 깨끗한 클리어 캐노피 한 벌만 들어가 있어요. 네, 48은 스모크 틴트가 들어간 캐노피 부품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여기서 급 차이냥 급 나누기 확실하게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한 급 나누기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가를 확실하게 팍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설명서, 실의 설명서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면 요거 맨 먼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주익을 펼친 상태로 할 건지 접은 상태로 할 건지 제일 눈에 보이고 그 다음 스텝 1이 바로 이제 주익을 펼친 상태로 할 때 조립 설명서인데 요게 지금 동체상부가 요 런너 요거에 요렇게 지금 사출이 된 상태예요. 제가 그 런너를 버리지를 않았지. 이거 이거거든요. 여기에 이게 요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딱 보자마자 설명서 안 보고 이걸 보자마자 런너 게이트가 여기 있네라고 이걸 자를 뻔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이게 런너 게이트인 줄 알고 윙폴드 되는 거는 뭐 공식 완성 정리에서 봤으니까 이걸 잘라야 되는구나라고 자를 뻔했는데 자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타미야 그 개발진들이 좀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윙 주익을 폴딩 상태가 아닌 펼쳐진 상태로 할 제작자를 위해서 번거롭게 하기 싫어서 요거를 같이 연결을 시켜 놓고 동체상부하고 같이 뽑아냈어요. 게다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게 이 부분이 또 음, 부품 번호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동체 부품하고 같이 돼 있어가지고 부품 번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P3, 이게 P4로 돼 있어가지고 런너 게이트로 오해하기 딱 좋더라고요. 근데 자를 뻔했는데 설명서 보고 좀 이상하다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요약을 하면 주익을 펼친 상태로 하실 분은 요거를 자르시면 안 되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패널만 여기다 끼우면 돼. 윙 폴딩 하시는 분은 여기 잘라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펼친 상태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좀 전에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해가지고 떼어낸 부품 있죠? 이건가? 이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응. 요걸 요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맞아. 이게 틈 보여요? 이 무소지로 접착하면 이 틈이 녹아서 응? 자 다시 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씨, 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거? 응? 이거 할 때마다 소름 돋던데 나는. 그러니까 꼭 분할이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응?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 실수로 자르면 또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부품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해가지고 제대로 펼친 상태로 하니까 뭐 큰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할 부분이 이 두 개로 연결돼 있잖아요. 러너 게이트처럼 연결된 게. 근데 이게 조금 부품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이게 꺾여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펼친 상태로 할 거면 하부 부품하고 이제 같이 붙일 거니까 그 걱정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주익 내부 지지대 부품이 여기 들어가요. 또 펼친 상태로 하더라도 맞죠? 펼친 상태로 하더라도 이 주익 안쪽에 지지대 부품이 설명서에는 윙폴딩일 때만 요거 지지대 부분 안쪽으로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조립해 본 결과 네, 펼친 상태로 하더라도 요걸 넣어서 조립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거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넣으면 강도가 조금 네, 보강이 되거든요. 이 판때기 하나 들어간 것 때문에. 그리고 동체 하부 부품을 조립을 했을 때 간섭이 생기지가 않아요. 좀 전에 이 펼친 상태의 부품 마스킹 테이프로 떼었을 때 이질감이 전혀 없었잖아요. 어디 부품이 이제 제대로 안 들어간다든지 모양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설명서에는 저 안쪽에 그 지지대 부품을 폴딩일 때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저라면 네, 펼친 상태일 때도 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더 보강이 되는 거라서. 네, 좀 튼튼하게.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동체 상부하고 아우터윙 상부 부품 요 배치는 또 타미야가 좀 고민을 한 흔적이 아닌가. 사실 이 부품을 다른 런너에 따로따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제작 편의성을 위해서 윙 폴딩이 아닌 이제 팔친 상태로 제작하는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네, 번거롭게 뭐 붙이고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여기 패널 붙이고 하부 부품 붙이면 딱딱딱딱딱 맞도록 네, 뭔가 좀 체계적으로 네, 그런 엔지니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기존 48 제품을 그대로 줄이는 방향 쪽으로 가지 이런 식으로 다른 부품 배치라든지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거에서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텝 1부터 음, 그게 딱 보이니까 음.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친절하게 네, 윙 폴딩일 때는 네, 이 부분 잘라내고 이 부분도 깨끗하게 다듬고 떼어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서대로 하시면 돼요. 다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오늘 부품 다듬기 그 가조 리뷰에서는 네, 그냥 펼친 상태로 갑니다. C형을 위한 동체 상하부 부품 신규 부품이 들어갑니다. 하부 부품도 신규 부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거 주익도 달라지고 함상기니까 어레스트 후크 네 그래가지고 요런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윙폴딩 지원 가능하지만 부품 수를 줄였다. 그리고 함상기니까 공중급유 프로브가 있겠죠? 네. 재현을 안 했습니다. 공중급유 프로브 재현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1대48 F35C는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1대48 F35C 부품 설계와는 다른 방식을 도입해서 조금 네, 신선했습니다. 네. 신선했고 가로 열고 약간 충격.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익의 가동액 컨트롤 서페이스는 다 분할이 되어 있어요. 리딩 이지 플랩, 플랫포론, 에어로론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1대 70에서도 조금 호사스러운 부품 분할입니다. 이건 사실은 통짜로 네, 사출하는 경우가 좀 아직까지는 많은 편인데 가동익 분할을 다 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동체 안쪽 뒤집어서 보면 동체 내부 지지대하고 에어인테이크 덕트, 주익 윙폴딩 접착 가이드, 엔진 등등의 부품이 세팅이 잘 되도록 접착 가이드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조립이 될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키트에서 또 좀 장점만 얘기했는데 단점도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무장 수납부가. 네. 닫혀 있는 거. 네. 부품수를 많이 줄인 부분입니다. 네. 당연히 1대48 F35C는 재현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설명서 보시면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48 같은 경우 무장 수납부 쪽 부품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무장 수납부 이렇게 해가지고 격벽 이렇게 단순하게 부품 뭐 한두 개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F35 같은 경우는 이 무장 수납창 이 도어 이것도 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부품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걸 닫아버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부품수가 한 큐에 한 방에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수 부분은 조금 튀어나오도록 발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하실 때도 네, 여기 기수 쪽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벌어지면 안 이쁘니까 딱 맞긴 한데 네, 일단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네, 반대편 네온테크 덕트 네, 이렇게 됐고 엔진 압축 컴프레서 이것도 위아래 구분이 있어가지고 네, 거꾸로 끼면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접착 가이드가 네, 돌려보면 이렇게 맞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수하고 에어 인테이크 덕트 이렇게 가조립을 했습니다. 잘 맞죠? 네. 부품 설계가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립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조금 놔두고 이렇게 접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깔끔하죠? 자, 그리고 함상기니까 항공모함에 착륙할 때 안전하게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이제 어레스팅 후크가 이렇게 좀 있거든요. 있는데 부품수를 부품 한 개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음. 이제 함상기 필수인 어레스팅 후크 부품이 포함되어 있고 신규 부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린 상태 이 패널 어레스팅 후크의 그 패널 있잖아요. 요 부분, 요게 지금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음, 그죠? 예. 근데 지금 열린 상태로만 재현이 가능해요. 아이, 국원이 그럼 이거 뭐 함장기니까 계속 열고 다니지. 얘는 스텔스 전투기예요. 그래서 어레스팅 후크를 사용 안 할 때는 이 패널이 닫힙니다. 닫힌 상태로 다닐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대 48 F35C는 이 어레스팅 후크 패널을 열린 상태하고 닫힌 상태가 모두 재현이 가능해요. 여기거든요. 일단 어레스트 후크도 그 수납부하고 네, 분할을 했지만, 네, 이렇게 닫힌 상태로, 닫힌 상태도 부품이 들어 있어요. 선택 옵션을 할 수가 있어요. 두 종류로 열린 상태로 할 건지, 닫힌 상태로 할 건지 이렇게 좀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어, 씨, 어디 불필요 부품으로 들어있나? 한참 찾아봤는데
7이 F-35C에서는 계속 열린 상태로만 재현이 가능합니다. 음, 열린 상태로만. 네. 여기서 부품수를 줄였는데, 아,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거를 닫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아, 부품 크기 그렇게 크지 않은데, 씨, 이거를, 생략을 했다. 네. 어렸을 때 후쿠도를 뺐다. 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어렸을 때 후쿠가 이제 부품 하나로 이게 수납부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내려간 상태 지원은 추가 공작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냥 별매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메이커에서 준비할 것 같고. 네. 접착 가이드가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긴 이 부품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접착 가이드가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이쪽으로만 넣을 수가 있어요. 음. 얘도 이쪽에 넣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가죠. 네.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음. 아, 이렇게 다팔로만? 잘하셨어요. 다팔이 거의 뭐 궁극의 디테일이에요. 궁극의 품질. 네, 타미야의 기술의 정수를 느껴볼 수 있는. 네, 그래서 7위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메이커들도 7위 35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입을 한 거지만 디테일 위주로 구입한다 그러면 저는 7위는 네, 그냥 제끼입니다. 네. 아카가 충분히 낼 수 있죠. 네. 아카, 뭐,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카데미도 7위 F-35를 A형, B형 이렇게 해서 발매를 했잖아요. 네. C형을 충분히 이제 발매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긴 한데, 근데 신규 부품 비중이 많아서 그거를 할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타미야의 아래쪽 포지션으로 잡고 그 시장을 먹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2025년에는 안 나오는 건 확실하고, 내년에 어떻게,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장 수납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제한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1대 72 F-35B는 무장 수납부 내부를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요 수납창 일부를 또 닫힌 상태로 해놔가지고 그 내부 부품의 세부 디테일도 일부는 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 보이는 부분의 무장 수납부 내부 디테일도 생략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잔머리를 굴렸는데, 네. 그래서 일단 1대 70의 F-35C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장 수납부가 완전히 다 닫혀 있어서 어, 부품수를 많이 줄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장류 일부를 또 생략을 했습니다. 뒤쪽에서 또 말씀드릴 텐데, 타미야 1D72A형, 타미야 1D72 F-35 B형 키트보다 무장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요 무장 수납부 재현이 안 된 것하고 무장이 좀 적게 들어간 거가 아무래도 그 호불호가 제일 갈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부품 수를 제일 많이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 자, 지지대 부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그리고 기수 부분은 또 틈이 발생하면 되게 지저분하죠. 네, 그래서 당겨서 네,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요 엣지 부분, 모서리 부분, 칼각 잘 살리면서 조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됐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일단 한번 싹 껴볼게요. 음, 음. 무섭다니까요, 얘들. 진짜. 씨. 뭐 흔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쓱 들어갔는데 음, 음, 동체 하나부 네, 네. 아 좋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조립이 됩니다. 네, 좀 아직 목공용풀이 아직 네, 삐져나온 것도 있고 그러는데 좀 이따 이제 삐져나온 거 굳은 거 제거하고 나서 보면 네, 설계자의 의도대로 깔끔하게 조립이 되니까 천천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붙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요 끝부분에 또 부품을 분할을 했더라고요. 음, 요렇게 조립성은 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접화소 수정 포인트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퍼티는 아주 최소한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평믹도 두 개를 네, 조립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접화선 수정. 각도가 리딩 에지 플랩은 네, 이렇게 좀 각도가 다 꺾인 상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에어로는 중립 상태, 플랩은 또 내려가는 상태. 네. 근데 다팔은 좀 더 각도 선택이 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네, 세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놔둬놓고 마스킹 테이프 제거한 거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음, 네, 가동익들을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접착 가이드는 뭐 네, 음, 그대로 접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음, 접착 가이드도 크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설계자의 의도대로 그 각도대로 딱 조립이 가능하고요. 음, 얘도 이게 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메이커 거 조립을 해보시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타미야만 그래, 타미야만 그래서 참 타미야 에어로 제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딱 들어가고 아우터윙에 리딩 에지 플랩도 네, 이렇게 부담 없이 그냥 쑥 들어갑니다. 네, 쑥 들어. 가동익하고 또 주위에 틈 뭐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딱 맞아.
그다음에 아이얼론은 딱 되고. 음, 딱 맞습니다. 가동기 중에서 아이얼론만 중립 상태고, 이제 리딩 에지 플랩하고, 저 플랫포럼만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접착 가이드를 좀 조절을 하면, 네, 다른 각도로 세팅할 수 있죠.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메이커들은 이 접착면 접착 가이드가 부실해가지고 이 각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타미야는 그렇지 않다. 접착 가이드가 크고 깊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조립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수평 위 접착 가이드도 이렇게 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크면 좋아. 크면 좋다고. 음. 안정적으로 접착을 할 수가 있거든. 타미야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 메이커가 되게 많죠. 음. 그리고 이 수평믹도 A형보다는 대형화된 녀석입니다. AB형보다는 커요. 수직믹도 크지만 수평믹도 커졌어요. 네. 네. 저는 어떤 회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동이까지 이렇게 좀 세팅을 했고요. 목공잎으로 가조립한 조정석 피규어를 여기다 올려놓고 어떤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부품 설계. 다른 메이커는 이렇게 안 해요. 응? 이렇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타미야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타미야만. 48은 더 기가 막힐걸요 아마? 이 손 위치. 나는 그냥 이 손 위치를 맞춰서 접착한 게 아니라 그냥 부품 분할선 그거에 맞춰서 그대로 맞춘 것밖에 없어요. 요것만 해서는 좀 건들건들 거리긴 하는데 그래서 요거 이렇게 끼워서 요렇게 음, 아이고, 캐논비 떨어질까 봐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7위에서는 처음 들어간 보장 건포드 요게 좀 들어갔어요. 건포드 바로 요 부품인데 요거 명칭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새 명칭이 바뀐 건지 하여튼간 그 GAU22 건포드 1대48 F35C에 처음 들어갔죠. 1대48 F35B 키트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 안 넣어주고 잠깐만 맞나? 어, B형 키트에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넣어주고 작년 11월에 발매된 1대48 F35C부터 이 건포드 부품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7위는 48하고는 부품 분할선이 좀 달라요. 다르지만 건포드 부품을 넣어줬고 동시에 배면에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모양이면 반 딱 갈라가지고 부품 두 개로 재현을 하거든요. 다른 메이커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부 부품이 또 있어요. 접착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어, 이것도 타미야다운 설계예요. 타미야다운. 안쪽을 든든하게 지지를 해줘. 이게 없으면 나중에 접착을 한 다음에 잘못 누르면 이 접합선이 깨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부품 하나 더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품 분할도 타미야다운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스트 모드는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비스트 모드가 이제 무장 수납부 무장뿐만 아니라 주위 파일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장을 주렁주렁 단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메이커에서는 또 비스트 모드 해가지고 키트를 발매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매했던 2024년 11월에 발매했던 타미야 1대48 F35C 키트는 비스트 모드 재현이 가능해요. 다 들어있어요. 응, 다 들어있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취향대로 하면 돼. 이게 48 설명서거든요. 네. 주익 파일런에 GBU 12 달려있죠? 그리고 무장 수납부 안쪽에 뭐 미사일, 폭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트 모드 가능합니다. 48은. 48은 가능해요. 네, 48은 가능한데 7위는 비스트 모드가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인 무장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먼저 발매했던 1대70의 F35A보다 무장이 적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비스트 모드를 하려면 주익에다 무장을 달려면 파일런이 필요한데 주익 파일런이 없어요. 음, 그냥 에임 9X 사이드 와인더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런처만 들어 있습니다. 런처만. 네. 그래서 에임 9X, LAU 151 미사일 런처, 좀 전에 보여드렸던 GAU 22 건포도 이렇게 세 개만 들어 있습니다. 세 개만 들어 있다. 음, 그래서 비스트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암람이라든지 GBU 12, GBU 30에 이게 싹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체 여기 하부 네, 무장수납부 웨폰비를 재현 안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비스트 모드 해가지고 다른 메이커처럼 가격 올려서 발매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욕을 좀 많이 먹을 것 같고 그렇게 가격을 올려서 발매를 하면 1대 48 F35 C 키트하고 가격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1대 71을 고집하는 게 아니면 굳이 네,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장 수납부도 재현이 안 돼 있는데 차라리 돈 더 주고 무장 수납부 내부하고 무장 다 들어있고 비스트 모드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1대 48 F35C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명서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좀 그려져 있습니다만 네, 휠 초크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대 72, F35, A, B, C 무장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7위가 제일 적어요. 7위가 제일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위는 9X, 암남, 페이브, GBU 12, 그다음에 미사일 런처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처음 나온 거. F35B는 GBU C가 빠졌어요. 그리고 C는 어, 어, 암남이 빠지면서 그냥 그 대신에 건포트가 들어갔다. 네, 뒤로 갈수록 무장계수가 줄어든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왔던 A형이 무장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시죠? 네, 좋아요. 전혀 문제 없다. 조립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네, 고객님, 너님 과실입니다. 네, 타미야는 네, 실수한 적이 없어요. 레고 같은 조립성을 이제 자랑으로 삼고 있고 네, 접착 가이드 설계, 또 좌우 구분 그를 위한 식별 표식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설명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설계자의 의도에 안 맞게 조립하기가 좀 힘들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조율성이 좋지만 그래도 접합선 수정 포인트는 존재합니다. 네, 조금 작은 단차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면 정리 작업 시간은 다른 키트보다는 적습니다. 피로도가 낮습니다. 네, 그렇죠. 사포는 팔아야 되니까. 7월 달에 발매한 1대70 F35 C 키트가 타미야의 그 F35 라이트닝 2 마지막을 장식하는 키트가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11월 1대48 F35A를 시작으로 4년 동안 네, 쭉쭉쭉쭉쭉쭉쭉 발매해가지고 7월 달에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키트 작년 2024년 11월에 발매한 1대48 F35C 키트를 베이스로 부품 수를 줄인 키트긴 한데 그래도 1대72 F35C에서 결정 판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점들이 있잖아요. 무장 수납부 재현이 안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무장을 좀 대폭 생략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 48 키트보다는 옵션 부품들을 줄였잖아요. 네, 그런 것에서 이제 단점이 있는 키트 이라서 1대72 스케일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저라면 1대48 F35C 키트를 돈을 더 모아서 구입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적극적으로. Highly recommended.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다듬었던 키트는 네, 4년 동안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키트가 되고요. 혹시라도 1대32 스케일 F35 키트도 발매할 수 있긴 한데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발매 가능성이 좀 많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타미야가 1대32 F35 키트를 신규명으로 또 발매한다면 또 새로운 지각 변동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1대48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자신감이 있으니까 1대32로 스케일을 업을 해서 발매하는 거라서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것도 정리를 해야죠. 지금까지 인젝션 키트로 발매한, 네, 1대72 F35C 키트를 살펴보면, 일단, 1대72 F35A부터 보면, 발매 순서입니다. 이따리리 2013년, 아카데미 2013년, 하세가와 2014년, 타미야가 2023년도에 발매했습니다. 자, 그리고 1대72 F35B는 하세가가 2018년, 이따리리가 2019년, 아카데미가 2020년, 에어픽스가 2023년, 타미야가 2024년입니다. 자, 그리고 1대72 F35C는 오렌지 합의가 2014년에, 그리고 이따리리는 2023년도에 발매한다고 했지만 2024년 7월에 발매했고요. 그 다음에 타미야가 2025년 7월에 발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35C는 일단 3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오렌지아비, 그러니까 중국의 오렌지아비, 이탈리아의 이타레리, 일본인 타미야 이렇게 3개밖에 없고, 네, 당연히 1대72 F35C에서 네, 결정판은 타미야 키트가 되겠고요. 이전에 저 다른 F35 키트를 발매했던 회사 중에서 하세가와하고 아카데미가 1대72 F35C를 발매하면 이 두 회사 하세가와와 아카데미도 1대72 F35 ABC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세가와 아카데미가 1대72 F35C를 발매할지 무척 궁금합니다. 무척 궁금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총평 말씀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타미야 1대72 F35 A형과 1대72 F35 B형 키트와 마찬가지로 1대48 키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부품수를 대폭 줄인 키트이기 때문에 타미야 1대48 F35C와 타미야 1대72 F35C를 비교하면 당연히 1대48 F35C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건 체급 차이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좋아요. 1대48이. 그래서 타미야 1대48 F35C 키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결정판이긴 하지만 1대72 F35C 키트 품질이 1대48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방 아실 겁니다. 키트를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네. 그리고 단점이라면 1대48 키트 가격이 더 비싼데 비싼 만큼 네, 그 비싼 키트 가격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1대48 키트 품질이 더 좋기 때문에 1대72 스케일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돈을 좀 더 보태서 좀만 참으시고 1대48 F35C 키트로 다이렉트로 가시는 게 그 키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총평. 네, 올거린 총평. 음. 타미야가 F35 키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지 아니면 다른 비행기를 발매할지 무척 궁금했는데요. 드디어 4년 동안의 F-35 여정을 마무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키트는 그동안 타미야를 지탱해 오신 타미야 슌사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발매한 마지막 에어로 키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키트가 아닌가 합니다.
작년 겨울에 발매한 1대48 F-35C를 베이스로 부품수를 줄인 키트이고 1대72 F-35C 결정판 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미야의 기술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싶다면 1대72보다는 1대48 F-35C 키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have been curious to see if Tamiya would complete the final puzzle of the F-35 kit or release a different aircraft kit. Finally, they have decided to conclude their 4-year journey with the F-35. Furthermore, this kit has the last aero kit release before the passing of the President Shunsaku Tamiya, who had supported Tamiya for so long. So I think this kit holds significance uh, in many ways. Based on the 148 scale F-35C release last winter, this kit has a reduced number of parts, making it the definitive 172 scale F-35C kit. However, if you want to truly experience Tamiya's technological prowess, I recommend you choosing the 148 scale F-35 kit. Thank you.